안녕하세요. 범이TV입니다. 나라를 이 꼴로 만든 책임자를 언론과 사법부란 말이 있습니다. 왜 언론이 포함될까요? 언론의 실상을 알려주는 중요한 증언이 있습니다. 조우석 칼럼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우석 칼럼니스트는 전 KBS 이사이십니다. 칼럼의 내용입니다. 며칠 전 칼럼, 좌파 방송 어떻게 대한민국을 송두리째 망가뜨려 나를 보냈다. 적지 않은 분들이 소감을 보내왔다. 그중 90세 현역인 양혜수 한국공연예술원 이사장의 반응이 반가웠다. 우리가 너무 무심히 살아왔나 봅니다. 나름 열심히 살아왔지만 놓친 게 많군요. 그분 카톡이야말로 필자인 내가 가장 원했던 반응이다. 지금 우린 눈뜨고 고배인 꼴이다. 지난 수십 년간 반대한민국의 메시지를 심어주는 TV 드라마, 영화 등 온갖 문화상품에 젖어 살다 보니 나라를 빼앗겼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 그 결과 이재명과 민주당 강성 지지층인 4050 세대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 거의 전 연령층이 좌파 마인드에 쩔어 산다. 모두가 문화 권력을 좌파에 빼앗긴 탓이다. 나는 우리가 우물쭈물하는 사이 좌파가 방송이란 공공 영역을 온통 장악했고 모래시계와 여명의 눈동자 같은 콘텐츠가 춤을 춰온 참담한 내력을 지난번에 밝혔다. 물어보자 당신은 모래시계 여명의 눈동자를 감동적 그 무엇으로 기억하시는가?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우리가 알던 나라가 아니고 좌익의 나라로 바뀌어 버렸고 당신은 거기에 무방비로 노출된 탓이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같은 좌익의 연속 집권도 그런 배경에서 가능했다. 그래서 문화 전쟁이 새삼 중요하다. 청와대, 의회 등 하드 파워도 중요하지만 우리 뇌수를 쥐락펴락하는 소프트 파워를 되찾아오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앞날은 없다는 판단 아래 오늘 칼럼을 시작한다. 김대중, 노무현 10년의 암흑기 중 지상파 방송에서 벌어진 일들을 살펴본다. 누가 뭐래도 드라마, 모래시계, 여명의 눈동자를 비롯해 반민특위, 땅 등은 현대사를 비하하고 대기업 등을 적대시하는 반기업 심리로 가득 찬 좌편향 콘텐츠다. 이들은 DJ, 노무현 연속 집권에 꽃길을 깔아준 1등 공신이다. 문제는 그렇게 등장한 DJ 노무현은 방송개혁이란 이름 아래 방송 콘텐츠를 온통 뒤흔들었다. 그 결과 권원유착의 검은 시대가 열렸다. 좌파 성향을 띤 시민단체 출신이 대거 방송계로 진출해 헤게모니를 쥐었다. KBS의 경우 김대중 대통령은 동아일보 출신 박원상을 사장으로 앉혀 그를 방송가의 황제로 군림케 했다. 사람들은 김대중은 노무현에 비해 문하지 않았고 나름 왕급을 가려서 일했다고 말했지만 그거야말로 뭘 모르는 소리다. 박원상도 그렇다. 지금까지도 박원상은 자유 언론의 기수로 폼나게 포장돼 있지만 터무니없는 소리다. 당장 그때의 KBS는 하루아침에 박원상이 나온 학교 출신의 전주고 사단으로 가득 채워졌다. 주요 부서, 국장, 본부장 등은 전주고 출신 아니면 호남 세력으로 채워졌다는 건 다 알려진 사실이다. 그렇게 방송가를 장악한 박원상 세력은 김대중 집권 이듬해인 10부작 현대사 다큐인 20세기 한국사, 해방을 만들었다. 다큐는 독재, 전쟁, 한반도 등 10개의 테마를 철두철미 민중사관에 입각해 흩어내렸다. 현대사를 망가뜨린 운동권책, 해방 전후사의 인식의 확대판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KBS가 총론을 제시하자 MBC는 강론에 들어갔다. 그중 하나가 유명한 이제는 말할 수 있다이다. 당초 12부작으로 김일성 항일투쟁, 제주 4.3 등을 조명하려 했던 단발성 프로였다. 직후 정규 프로로 확대했다. 그 프로는 노무현 시절까지 이어지며 100% 좌편향 프로그램이었다. PD수첩과 함께 한국인을 뻘겋게 세뇌시켰다. 단행본 좌파 정권 10년, 방송은 이런 짓들을 했다에 나오는 지적이다. 당시 MBC가 얼마나 공영방송의 궤도를 이탈했던가는 2002년 연평해전 보도에서 재확인됐다. 남북 충돌이 북한 도발 때문이 아니고 우리 어선의 월선 조업 탓이라고 주장하는 황당한 뉴스를 뉴스데스크에서 9일간 무려 87공지나 쏟아냈다. 칼기 폭파범 김현희를 안기부가 만들어낸 가짜 공장원이라고 주장하는 황당한 짓거리도 KBS, MBC가 경쟁적으로 벌였다. 온통 난리 구판이었다. 대한민국은 당시 이미 좌익의 나라로 변질됐지만 모두가 어어하고 앉아만 있었다. 그런 와중에 두 방송국의 김대중에 대한 충성 경쟁도 목불인견이었다.
지금도 좌파는 전두환 시절에 땡전 뉴스를 거론하며 그게 그거라고 물타기를 한다. 아니다. 땡전 뉴스는 당시 국가적 목표를 확인하고 고도 성장을 하려는 나름의 충정이 스며든 노력이었다. 그에 비해 DJ 시절 두 공영방송의 타락은 행동하는 욕심 김대중에 대한 굴종의 다름 아니었다. 좌익의 나라로 가는 신호탄이었다. 어쨌거나 그런 게 단발성이었던 데 비해 지금껏 악 영향을 미치고 있는 대표적 사례가 따로 있다. 2000년 8월 당시 김대중의 궤벨스인 문화부 장관 박시원이 KBS, MBC 등 언론사 사단장 46명을 인솔해 평양을 찾은 일이다. 반북한 보도에 족사를 채워 대한민국의 영혼을 마비시키는 작업을 그때 시작한 것이다. 김정일 이름 뒤에 국방위원장 직함을 꼬박꼬박 붙여주고 미북 관계를 북미 관계로 표기하는 집단적 정신착란이 지금까지 지속된다. 그럼에도 DJ의 지상파 장악은 그렇게 표시가 덜 났다. 그가 상대적으로 노회했기 때문이다. 그에 비해 노무현의 방송 장악은 폭주에 가까웠다. 노무현 정부 탄생 자체가 권력과 지상파의 합작이다. 대통령 취임 직후 그가 KBS 개국기념 리셉션을 찾아 자기 입으로 방송이 없었으면 내가 어찌 대통령이 됐겠는가 라고 털어놓았다. 무엇보다 대선 기간 김대업의 입을 빌려 이회창 아들의 병역 비리 의혹을 쏟아냈던 지상파 방송은 사실상 노무현 선거 캠프였다. 사기꾼 김대업을 시대의 양심이자 의인으로 지켜 세우느라고 정신없었다. 노무현의 당선은 그 결과였다. 그런 경로를 거쳐 노무현 정부와 방송은 한 몸으로 뒤엉켰다. 두 지상파가 선전선동의 구판을 펼치기 시작한 것이다. 그 정점이 하나가 탄핵당한 노무현 지키기에 그야말로 올인했던 편성이다. SBS까지 방송 3사가 종일 탄핵 규탄 생방송에 매달렸다. 이건 재난 보도에 묻지 않았고 광란에 가까웠다. 나라가 이런데 다른 프로 만들어 뭘 하느냐며 촛불 집회 중계에 매달리던 당시 PD, 기자들은 노무현과 이념, 이익을 함께하는 동업자였다. 그런 권언유착에 노무현 자신이 얼마나 만족했는지 모른다. 2007년 6월 한 포럼에서 양복바지에 손을 집어넣은 그가 멋대로 입을 돌렸다. 먼 후일 나는 참여정부에서 가장 보람있는 정책이 무엇이었느냐 물으면 언론 정책이었다고 말하겠다. 권언유착의 검은 꽃이 활짝 피어난 것이다. 그 결과 그때도 지금도 지상파는 좌익 선전선동 기지다. 문제는 시청자다. 그곳에서 쏟아낸 콘텐츠에 마비된 시청자는 언제라도 광장에 쏟아져 나올 준비가 된 폭민으로 변질됐다. 그게 2008년 광우병 소동을 낳고 2017년 박근혜 탄핵, 2025년 윤석열 탄핵에도 성공했다. 끝내 문재인, 이재명 정부까지 탄생시킨 방송이 해방구로 자리 잡은 것도 당연하다. 마무리다. 세 가지만 정리하자. 지난 30여 년간 지상파가 쏟아낸 예능, 뉴스, 드라마 등 콘텐츠는 간단하게 정리된다. 민주화는 절대선이고 대한민국 현대사는 절대악이라는 얘기다. 저들이 외친 민주화 구호는 국가 권력과 군과 우리의 자부심과 현대사 전체를 깔아뭉개는 반대한민국의 독극물이다. 그걸 결코 잊으면 안 된다. 둘째, 국가 소멸의 징후다. 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좌파 방송이 춤추던 시기는 실은 대한민국 해체기를 알린다. 가슴 철렁하지만 사실이다. 끔찍하게 뒤집어진 운동장을 방치할 경우 최악의 파국도 피할 수 없다는 게 내 소견이다. 자유파가 불같이 일어나길 나는 소원한다. 셋째, 지금까지 두 칼럼은 방송을 중심으로 다뤘다. 같은 시기의 영화파는 남북은, 태백산맥 등 온통 빨치산 이야기로 가득 찼다. 저들은 좌파 방송과 함께 깽판을 벌인 것이다. 이상입니다. 4050을 괴물세대라 합니다. 그 괴물세대가 어떻게 탄생되었는가? 조우석의 이 칼럼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